오늘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시니어 센터에서 추석 잔치가 열렸습니다.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2세의 국적과 병역 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예상을 깬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 유지에 세계 증시가 동요했습니다. 북부 뉴저지에서 불법으로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14명이 적발됐습니다. 뉴욕 메트로 일원 한인들의 가구당 소득이 불황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시니어 센터에서는 추석 잔치가 열렸습니다. 할머니들이 준비한 부채춤과 라인 댄스 등 공연과 송편을 나눠 먹으며 고향의 옛 향수를 달랬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열로 서서 신나게 라인 댄스를 추는 할머니들. 흥겨운 리듬에 맞춰 신나는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간혹 어설픈 동작이 나오기도 하지만 마음은 젊은이들과 똑같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들은 화려한 부채춤 솜씨를 뽐냅니다. 할머니들의 익살스러운 모습에 공연을 지켜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춤출 수 있고 또 노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협조해 준 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시니어 센터에서 열린 추석 잔치에서는 150여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동료 할머니들의 공연과 송편 등을 나눠 먹으며 고향의 옛 향수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추석을 굉장히 큰 명절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같이 모여서 추석을 같이 보내고 추석 음식을 먹고 한국 잔치를 보고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한 팰리세이드 파크 시니어 센터는 버겐 카운티 휴먼 센터 산하로 버겐 카운티 거주 노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부채춤과 라인 댄스, 실버 합창단 같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미국에서 아들을 둔 한인 부모라면 한국의 병역 문제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국적법과 병역법, 1996년 이전에 출생한 아들을 둔 부모라면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희 일정 위주로 해가지고 오늘 뉴욕 총영사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요즘 미주 한인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재외동포 2세의 국적과 병역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출생과 동시에 자녀에게도 한국 국적이 부여되는데 18세 이전의 남성은 국적 이탈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외국인으로서 병역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1996년에 출생한 남성은 내년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만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이 이제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 병역법상에 좀 독특한 제도이긴 하지만 이 18세가 되는 생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 18세가 되는 해 12월 31일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18세가 되는 해 그 3월 31일까지는 신고를 해야 된다. 그게 최종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신고를 그때까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적 이탈 신고는 15세 미만은 부모가 그리고 15세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국적 이탈 신고 선행 요건인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3개월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을 놓친 병역 의무자들은 국외 여행 허가 제도와 재외국민 2세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거나 학업과 취업이 가능하지만 한국을 방문하기 전 거주지 관할 공간을 통해 각 제도를 알아보는 게 좋다고 뉴욕 총영사관은 조언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들의 국적법과 병역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9월 21일 토요일 서재필 기념재단 강당에서 실시하는 필라델피아 순회영사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각 지역의 순회영사를 두며 국적 병역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중앙은행이 현행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경제 상황이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기인합니다. 예상을 깬 이 발표로 인해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월 8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는 현행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이와 함께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제로에 가깝게 책정하는 초저금리 기조도 최소한 2015년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예상을 깬 이 같은 연준의 발표는 미국의 고용 개선이나 경기 회복 속도가 기대만큼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를 언제부터 돌입할지 구체적인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냉키 의장은 연내 축소 개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연준의 결정으로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S&P 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95% 오르며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도 1.22%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6년 한때 정부가 폐쇄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미국 연방정부 폐쇄가 가시화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는 지침을 각 정부 기관에 내렸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각 정부기관에 실비아 매튜스 버웰 예산 담당 디렉터 명의로 지침을 보내 정부 폐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까지 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정부 폐쇄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침은 아직은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할 시간이 있지만 만약을 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폐쇄가 현실화되면 연방 정부기관은 법으로 규정된 활동만 지속할 수 있으며 나머지 활동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1년 정부 폐쇄 위기 때도 이와 유사한 지침이 2차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정부 폐쇄에도 지속되는 활동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이 보호될 수 없는 긴급 상황이나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위태로울 수 있는 군사 부문 등 극히 일부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회 공화당은 건강보험개혁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예산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백악관은 오바마 케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부 뉴저지에서 불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검찰과 차량국의 공동 수사에 11명이 체포되고 3명이 수배됐습니다. 허위 서류 등으로 타인의 명의를 불법 도용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14명이 적발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뉴저지주 차량국과 공동수사로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버겐, 퍼세익, 에섹스 카운티 출신이었으며 한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차량국과 법무국은 지난해부터 차량국이 보유한 1,900만 건에 달하는 얼굴 이미지를 대상으로 최첨단 감식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한 3단계 정밀 조사를 펼쳤습니다. 결과 27건의 운전면허 불법 취득 의심 사례가 발견돼 올해 초 카운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14명은 주차 위반 범칙금 미납과 음주, 무보험 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돼 불법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된 11명에게는 2급 신상정보 도용 혐의가 적용됐으며 각각 2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이들은 현재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또 이들의 운전면허는 정지됐으며 앞으로 2년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요즘에는 맞벌이를 안 하는 가정이 드물 정도인데요. 특히 뉴욕에서는 투잡을 뛰어도 렌트조차 얻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이 있어도 여전히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이 꿈 같은 이야기인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뉴욕시 홈리스 인구가 5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홈리스 인구가 사상 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직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2개의 파타임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쉘터에서 생활하는 4가정 가운데 1가정 이상은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렌트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부 통계에서도 가장이 직장이 있는 가정의 28% 개인은 16%가 쉘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집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직장이 있음에도 여전히 집을 갖지 못하고 있었으며 여성이 다수였습니다. 홈리스 권익단체들은 이렇게 집이 없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임금과 집 렌트의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간당 $8를 받고 세큐리티 가드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원을 다니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과거의 아파트 퇴거 기록과 망가진 크레딧, $1,000가 넘는 렌트 때문에 쉽게 아파트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지난 2004년 뉴욕시의 홈리스 인구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아파트 건립 등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나 홈리스는 지난 10년 새 오히려 늘기만 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인한 한인 가정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중 뉴욕 메트로 일원 한인들의 가구당 소득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수입이 늘었지만 빈곤율은 개선되지 않았고 의료보험 가입률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장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뉴욕 메트로 일원 한인들의 가구당 소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오늘 발표한 2012 아메리칸 지역사회 조사 분석 결과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그리고 북부 뉴저지 등을 포함한 뉴욕 메트로 일원 한인 인구는 2012년 기준 20만 3,6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같은 기간 뉴욕도 2.6%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는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뉴저지가 뉴욕 메트로 일원의 떠오르는 한인 정착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메트로 일원의 한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중간소득은 전년도 55,868달러에서 67,037달러로 20%나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뉴저지는 가구당 77,549달러의 수준으로 뉴욕의 한인 61,555달러는 물론 전국 한인의 가구당 중간소득인 53,760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소득 증가폭도 뉴욕과 뉴저지 모두 25%가 늘어 전국 평균인 4%를 5배나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가입률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빈곤율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미국 출생 한인이 늘고 있음에도 한국어 사용을 고수하는 가정이 꾸준한 비율을 유지했습니다. 업주들에게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시행하려던 카드 매출액 보고 의무화에 따른 원천 징수와 벌금 부과를 1년 뒤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원천 징수를 피하기 위해 카드 프로세싱 업체와 비즈니스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업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이용 업체들의 카드 매출액을 정산해 1099K 서류를 작성, 소득세 신고 기간 중 국세청에 발송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2008년 제정된 주택경기 및 경기회복법에 따른 것입니다. 국세청은 1099K를 통해 보고된 비즈니스의 납세자 인식번호와 법인명 등의 정보가 IRS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업소들을 뽑아 노티스를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에게 발송할 예정이었습니다. 카드 프로세싱 업체는 노티스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비즈니스의 카드 매출액의 28% 원천 징수를 알리는 비노티스를 발송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실행에 따른 문제와 전자상거래협회 등 카드 업계의 항의로 실행을 1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한편 카드 프로세싱 업체 뱅크카드 서비스의 미셸 신 부사장은 내년도 원천 징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2014년 1월 전까지 반드시 카드 프로세싱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비즈니스 정보가 IRS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일치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